10살 초등학생 여자아이에게 소주를 먹인 뒤 성관계를 가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미성년자 강간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현직 고위법관 등 법을 잘 아는 사람들, 이른바 법잘알들이 고의로 재판을 끌어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려는 고의 재판 지연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원래 수술하기로 했던 유명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리 수술을 하는 이른바 성형외과 유령수술 실태를 고발한 현직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자장면을 만들어 판 대한민국 자장면의 시초 공화춘 상표권을 놓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9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30대 보습학원 원장이 10살 난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에게 소주를 먹여 성관계를 했습니다. 1심은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미성년자 강간죄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강간죄 무죄 판결이 옳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입니다. 보습학원 원장인 35살 이모 씨는 지난해 4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교 4학년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소주 2잔을 먹인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씨는 소주를 마시고 몸을 가누지 못해 침대에 누운 A양의 양손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 A양은 해바라기 센터 영상녹화 조사에서 이 씨가 때리거나 협박은 한 적 없어? 라는 여성 경찰관 질문에 때리거나 협박은 안 했어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경찰이 그냥 누르기만 한 거야 라고 묻자 A양은 그렇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범죄 성립의 필수인 위력 행사나 협박 여부에 대한 A양 진술은 이게 전부입니다. 1심은 A양에 대한 위력 행사가 있다고 보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양 진술이 솔직하고 자연스러워 허위 사실을 꾸며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A양의 몸을 누른 자체가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의 폭행 협박에 해당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씨가 수사기관에선 성관계 자체를 부인했다가 DNA 검사 결과가 나오자 갑자기 합의 성관계를 주장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은 그러나 항소심인 2심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이 씨가 A양을 누른 행위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녹화된 영상만으로는 이 씨가 A양의 몸을 누르게 된 경위, 이 씨가 누른 신체 부위, 유형력의 정도, 이러한 행위로 A양이 느낀 감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게 2심 판단입니다. 2심은 이에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2심 판결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일단 우리 대법원은 강간죄 성립 폭행과 협박의 기준을 저항할 수 없는 폭행 및 이에 준하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 이른바 최협이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도 대법원 이번 판결은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10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소주를 먹여 성폭행한 것을 두고 위력이나 저항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비판입니다. 이게도 반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인정하기를 지금 재협의로 가고 있는 대법원 판례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10세 아동에게 이 부분이 이 행위의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거를 반항할 걸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 대법원 판례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설사 강간죄가 아닌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적용했더라도 징역 3년이라는 양형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데 강간죄 형량은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살 여자아이에게 소주를 먹여 사실상 성폭행한 범죄자에 대해 법이 정한 최저 형량의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 미성년자 의제 강간 법정형이 3년 이상의 형인데 그 최하한 형인 3년형에 대해서 그대로 확정했다는 부분은 이 사건의 내용, 그 피해자가 뭐 10세이고 가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낮은 형이 아닌가. 대법원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라는 법조항이 생긴 취지 자체를 간과하거나 몰각하고 있다는 직설적인 비판도 나왔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폭행 협박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하라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간죄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깎아준 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비판입니다. 기계적인 어떤 법 적용의 문제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애초에 그 법을 만든 취지 자체가 뭘 동원해서 했든 그 나이에 애랑 하는 거 나쁘다는 거라고. 그러니 그거를 폭행 협박을 한 것보단 덜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실은. 이번 판결은 어떤 점을 감안해도 대법원 스스로 천명한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전향적이고도 공감할 수 있는 처벌과 양형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대한민국 짜장면의 시작, 원조 공화춘 이름을 놓고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변호사님, 일단 공화춘이 어떤 곳인지 좀 들여다보고 갈까요? 네, 그 중국 산동성 출신이었던 그 고 우이강 선생이 네. 1900년대 초반에 인천 차이나타운에 중국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본인의 고향인 산동성의 이름을 따서 산동회관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는데요. 네. 1905년경에 그 차이나타운에 자리 잡았던 그 산동회관의 후신이 네. 이제 공화춘이 되겠습니다. 네. 1911년 중국 5천년 왕정을 종식하고 네. 공화정을 수립했던 신해혁명 이후에 그 공화국의 봄이라는 의미로 공화춘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뭐 중국집 이름이 심오하네요. 네. 이게 뭐 다른 데도 좀 말이 더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 공화라는 말이 네. 그 사기 주본기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주려왕이 백성들의 반란으로 도망가서 왕이 네. 부재되었을 때 주공, 소공 두 사람이 정무를 맡아 공화라고 칭했다라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중국 고대의 편년제 역사서인 죽서기년에는 네. 공백화, 공나라 백작화, 공화라는 인물이 전국을 주도해서 나라를 다스린 걸로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네. 또 이제 공화는 서양의 레스퍼블리카에 네. 대응해서 왕이나 황제 같은 세습 권력자가 없이 다수의 합의로 운영되는 정치 체계를 지칭하는 단어로도 쓰이는데요. 네. 공화춘의 이름도 거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네. 뭐 다시 짜장면 얘기로 돌아가면 이후에 공화춘은 어떻게 됐나요? 네, 그 이제 짜장면과 비슷한 요리가 원래 중국에도 있었는데요. 네. 그 춘장에 면을 비벼 먹는 형태의 네. 작장면, 네. 이제 중국어 병음 표기로는 짜장면이 그것인데요. 네. 이 짜장면은 지금 우리가 먹는 형태의 짜장면으로 이제 내걸고 판매를 시작한 것이 공화춘이 최초였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이유로 이제 공화춘이 우리나라 짜장면의 시초 이제 원조로 여겨져 왔는데요. 네. 공화춘은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는데 네. 1953년 그 우이강의 아들인 우홍장이 가업을 승계해서 3대에 걸쳐서 운영되면서 1970년대 네.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이후 1983년에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20년 가까이 지난 2002년에 네. 이제 또 다른 인물인 B 씨가 이 공화춘을 새로이 상표 등록을 했고요. 네. 2004년부터 옛 건물인 그 옆에서 현재 공화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청나라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2층짜리 옛 공화춘 건물은 네. 2006년에 등록문화재 246호로 지정이 되었고요. 2012년부터 짜장면 박물관으로 보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영업하고 있는 공화춘은 원래 공화춘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영업 중인 공화춘은 네. 그 고 우이강 선생이 문을 열었던 옛 공화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 우씨 가문과도 아무런 연고가 없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우이강 선생의 외손녀인 A 씨가
어제 그 100년 전통의 짜장면을 자랑해온 그 프랜차이즈 네. 현 공화춘의 대표 B 씨를 사기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네. A 씨는 B 씨가 2004년부터 그 차이나타운에서 중국 음식점인 공화춘을 운영하면서 네.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원조 또는 이제 국내 1호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B 씨의 가게가 그 옛 우선생이 설립한 공화춘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네. 손님들을 상대로 속였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예, 또한 A 씨는 네. 이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화춘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싶다라는 의미로 1,000원을 배상하라고 하면서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현재 A 씨도 뭐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본인이 공화춘 창업주 외손녀면은 공화춘이라고 간판을 걸고 여기가 뭐 원조다, 내가 직계다 이렇게 광고를 하거나 뭐 주장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그게 애매한 것이요. 네. 그 현 공화춘 대표인 B 씨가 네. 2002년에 공화춘으로 상표 등록을 했고요. 네. 2004년부터 그 옛 공화춘 건물 옆에서 같은 이름으로 공화춘을 운영해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 씨가 공화춘의 이름을 되찾겠다고 나선 게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동네도 중국집 공화춘이 있던데 이거 전국에 많을 텐데 그럼 이거 공화춘이라는 중국집 간판을 쓰면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그 우리나라는 네. 상표 출원을 먼저 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표 출원을 하지 않고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권을 획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제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기해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상표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이제 선출원주의에 보완적으로 먼저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까지 이러한 권리 행사를 허락하는 것은 가혹하다라는 네. 취지에서 선사용권 또한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즉 이제 상표를 출원했던 시점 이전에 이미 상표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은 상표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상표권자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에게 뭐 그 상표권에 기반해서 상표를 사용하지 말도록 제재할 권리는 없게 됩니다. 네. 즉 이제 B 씨가 상표 출원을 2002년에 했는데요. 네. 그 이전부터 공화출원이라는 상호를 A 씨가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선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그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2002년 이후에 공화춘 간판 단 사람들은 이 B 씨가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는 있는데 굳이 문제를 안 삼고 있는 뭐 그런 건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B 씨가 이제 상표권에 기해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도록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1,000원 소송 뭐 어디가 원조인지 궁금하네요. 결과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고의적인 재판 지연 방지 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무슨 뭐 법잘날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던데 고의적 재판 지연 이게 뭔가요? 말 그대로 재판을 고의로 질질 끄는 겁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고위 법관 출신 등 이제 법을 잘 아는 이른바 법잘알들이 재판에서 네. 이런 전략을 많이 쓰는데요. 네.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 일반 국민들은 재판부의 괘씸죄가 두려워서라도 고의적 재판 지연 전략을 쓸 수 없는데 권력층이나 법잘알들이 특권처럼 재판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을 어떻게 고의로 지연을 시킨다는 건가요? 일단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절차나 규정을 거꾸로 이용을 하는 건데요. 네. 이제 변호인 총사퇴, 뭐 증거 부동의, 또 무더기 증인 신청, 또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변호인이 사퇴를 하면은 이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느라 시간이 걸리는데 네.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되면 다시 변호사 선임계를 내고 변호인이 나서는 식으로 이제 재판을 끄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효력이나 이제 채택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부터 끝까지 이제 해당 증거의 증거 능력을 따지고 증인들을 불러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하염없이 재판이 늘어지는 시기입니다. 네. 뭐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일단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이 있습니다. 네. 뭐 변호인단 일괄 사임, 재판부 기피 신청, 또 200명이 넘는 증인 신청 등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 재판 지연 전술을 쓰고 있는데요. 네. 임 전 차장에 국한되지 않고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을 해서 네.
재판에 넘겨진 다른 전현직 고위 법관들도 거기서 거기 독인 객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항소심에서 자신들의 측근들을 증인으로 대거 신청을 한 바 있는데요. 이제 증인으로 채택된 15명 중에 13명이 출석을 거부해서 다음 재판에 다시 부르고 또 다음 재판에 다시 부르고 이러면서 이제 증인 불출석이라는 이제 새로운 재판 지연 전술을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재판을 이렇게 질질 끌면은 뭐가 좋은 건가요? 실익이 뭔가요? 일단은 이제 구속 기간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2개월로 정해놓고요. 네. 이제 2개월씩 최대 이제 2차에 한해서 이제 구속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즉 1심에서 최대 구속 기간은 이제 6개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피고인들 특히 이렇게 법을 잘 아는 피고인들일수록 형소법 절차와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일단은 이제 시간을 끈 뒤에 이제 네. 구속에서 풀려나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이제 재판을 지연한다라는 게 토론회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대안들이 제시됐나요? 일단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제시가 됐습니다. 구속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이제 방안과 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하더라도 네.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보석처럼 좀 주거지를 제한해서 조건부 석방을 주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인데요. 이제 후자와 관련해서 조응천 의원은 이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소송을 지연하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또 사건 당사자가 다수이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이 두 가지에 한해서 구속 만료로 석방이 되더라도 조건부로 이제 석방을 시키는 게 어떻겠냐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발제를 맡았던 주승희 덕성여대 법대 교수는 네. 이제 전자, 그러니까 이제 구속기간 연장 쪽에 좀 무게를 실었는데요. 네. 특수한 상황이나 특수한 범죄에 대해선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을 허용하도록 입법화하는 게 실체적 진실 발견뿐만 아니라 피고인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주승희 교수의 말입니다. 네. 뭐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독일의 경우에는 네. 미결 구속 기간은 6개월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공판이 시작이 되면 판결 선고 시까지 구속 기간의 진행이 이제 정지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상 이제 구속 기간에 제한이 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도 공소 제기 후에는 원칙적으로 2개월이지만 이제 한 달 이제 1개월마다 네. 이제 제한 없이 구속 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제 뭐 피고인 권익 차원이 아닌 다른 네. 목적의 이제 피고인의 재판 지연 여지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무조건 가둬놓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꼼수를 부리는 걸 차단할 법제도 마련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